소리로 전하는 따뜻한 책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소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늘 감사합니다. 일본 기업 긴자마루칸의 창업자이자 작가로서도 다수의 저서를 출간한 그는 1993년부터 2005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 12년간 일본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납세자 순위에 12년 연속 이름을 올리는 기록을 세웁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일본의 기업인 사이토 히토리입니다. 그는 마음의 즐거움과 경제적 풍요로움의 양립을 위한 수많은 책을 냈고 그를 추종하는 팬들도 많은데요.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을 바꾸는 유쾌한 상식 파괴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토 히토리의 상식을 깨부숴라입니다. 사이토 히토리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불변의 법칙으로 나도 웃고 너도 웃을 수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법칙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한 상식 파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에 대해 총 5장에 걸쳐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은 사랑이 담긴 상식 파괴, 2장은 인생을 바꾸는 상식 수용하기, 3장은 운과 매력을 폭발시키는 사랑의 상식 파괴, 4장은 상식 파괴로 대성공의 길을 열어라, 5장은 지금부터 사랑으로 살아가려면입니다. 저는 그중 1장, 2장, 3장에서 이야기를 골라보았습니다. 이 부분 들려드릴게요. 상식 파괴에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다. 더더욱 상식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다들 그러니까 나도 따라하는 게 당연하지 라는 생각처럼 통용되는 상식을 깨트릴 수 있느냐 여부가 핵심입니다. 상식에 얽매여도 안 되지만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버리는 상식이라면 더더욱 깨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해서 난폭하게 상식을 깨트려서는 안 되겠지요. 상식을 깨트릴 때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와 상대에게 사랑이 전달되는 깨트림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식 파괴는 의미가 없습니다. 상식 파괴를 단지 일반적이지 않은 돌출 행동 정도의 의미로 생각한다면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말과 행동도 상식 파괴의 범주에 속하겠지요. 그러면 단순히 트러블 메이커가 될 뿐입니다. 상식 이하의 사람이 되겠지요. 이렇게 제멋대로 상식을 파괴하면 마음이 전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기분과는 정반대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멋대로인 사람은 여기저기서 미움을 사게 되어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에도 답답함을 전달할 테니까요. 무턱대고 상식을 파괴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상식을 깨트린다 할지라도 그 기저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상식 파괴에는 언제나 사랑이 따릅니다. 사랑으로 상식을 파괴해야 비로소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에는 정말로 사랑이 담겨 있나요? 당신이 말하고 행동할 때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될까요? 마음의 축은 언제나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시의적절하게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사랑의 상식 파괴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식 파괴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며 상식을 깨트릴 때는 사랑을 동반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상식을 깨트릴 때
인생이 가치 있고 풍부해집니다. 반대로 자신은 물론이고 남에게도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상식 파괴는 그야말로 상식 이하입니다. 길은 하나가 아니다. 옛날 어느 사찰 마당에 길 잃은 사슴이 들어왔어요. 사슴이 마당의 꽃과 풀을 닥치는 대로 뜯어먹어버리자 이를 본 주지 스님은 저놈의 사슴을 두들겨서 내쫓아라 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산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마을로 내려온 것 아닐까? 배가 많이 고플 텐데 마당에 풀이라도 먹게 하면 좋으련만. 두들겨서 내쫓다니 사슴이 너무 불쌍해. 제자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오히려 저는 주지 스님의 말에서 아주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슴을 그냥 내버려 두면 사슴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다음에는 마을까지 내려가게 되겠지요. 그렇게 민가에 자주 출몰하면 마을 사람들은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사슴을 죽여버릴 겁니다.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슴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좋고 마을은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지 스님은 사랑의 관점에서 사슴을 두들겨서 내쫓아라 라고 강경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에게도 사랑이 있고 주지 스님에게도 사랑이 있습니다. 양쪽 모두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길인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제자들의 생각에 맞아라며 맞장구를 쳐주는 건 쉽습니다. 그렇지만 주지 스님의 말씀 이면에 있는 사랑까지 간파한다면 또 다른 길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길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사실은 주변에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혹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길이 사실은 쉬운 길이었을 수도 있고 깨끗하고 즐거워서 고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만약 보이지 않았던 길로 걸어갔다면 손쉽게 성공할 수 있었겠지요. 인생이란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다른 길이 보인다면 미래로 이어지는 길은 무한대로 증가합니다. 당신은 그 무한한 길에서 어느 쪽이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녀야 하는 그만둔다 카드. 주변 사람들이 입학 혹은 취업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항상 다음과 같은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언제라도 좋으니 그만두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막 합격해서 출발하는 새내기에게 건넬 말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보통은 좋은 학교에 입학한 걸 축하해, 대견하다, 들어가기 어렵다는 대기업에 입사한 걸 축하해 와 같은 인사말을 하겠지요. 물론 그것도 사랑이 담긴 축하의 말입니다. 그렇지만 관두고 싶으면 언제든 관두세요 라는 저의 인사말도 다른 사람들의 축하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배움도 마찬가지이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일이 자기와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좋아지지 않는 공부, 무엇을 해도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업무, 생각했던 것에 미치지 않는 즐거움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본인은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날 수는 없어. 힘들게 좋은 학교에 입학했고
좋은 회사에 입사했으니까 참고 견뎌보자. 쉽게 그만두면 체면을 구기는 일이지 등의 상식에 얽매여 본인과 맞지 않는 자리를 고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식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만둔다라는 카드를 한 장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그만둘 수 있는 카드를 지니지 않고는 빠져나갈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참고 또 참을 수밖에요.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집니다. 마음에 병이 들 정도로 힘들어집니다. 특히 동양에서는 인내를 미덕으로 여기기 때문에 무조건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인내만큼 불필요한 것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100명 중 단 한 명이라도, 아니 더 소수일지도 모르겠네요. 저 한 사람만이라도 언제든 그만두어도 좋아요 카드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카드를 반드시 사용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면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요. 중요한 것은 카드를 실제로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가 생겨도 괜찮아. 나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으니까 라고 내심 안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생각은 마음의 여유가 되고 그것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한 장은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랑을 담아 언제든 그만두세요 카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실수해도 좋으니 사랑이 깃든 길을 걸어라. 이따금 상식을 인생의 매뉴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마치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상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상식이라는 레일에서 이탈하면 인생을 망친다고까지 생각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상식을 매뉴얼로 생각하는 것이 설득력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통째로 상식으로 커버하려 한다면 그건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진학 여부를 놓고 고민을 한다면 어떤 학교에 진학할지, 진학을 포기하고 취직을 한다면 어떤 직업을 택할지 등의 중요한 사안을 놓고서는 상식을 운운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상식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그럴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존중해야 할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면 당신의 영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알고 소중히 여기라며 크게 소란을 피울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심각하게 고달파집니다. 저는 어릴 때 학교에도 잘 가지 않고 공부도 잘 못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선생님과 부모님으로부터 이런저런 교훈적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가정교사를 붙여주신 적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가정교사가 도착하기 전에 슬그머니 집을 빠져나갔고 집 밖으로 찾으러 나와도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며 절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귀중한 시간과 어머니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귀한 돈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단련시켜 드려야겠다는 것이 제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상식대로라면 그렇게까지 할 바에야 차라리 공부를 하는 편이 부모님과 선생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어머니는 결석을 밥 먹듯 하는 아들 때문에 많이 힘드셨지만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사회에 참 잘 적응했구나. 잘했어. 라면서요. 인간은 미숙하기 때문에 어느 길이 사랑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당신이 이건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는 길로 나아가면 됩니다. 발을 내디뎌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지요? 그런 다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 방향을 전환하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당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면서 성장합니다.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점점 능숙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습니다. 분명 다 잘 될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책의 마지막에는 읽는 것만으로도 책의 요약이 가능한 복습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는 것만으로도 사이토 히토리만의 사랑의 상식 파괴를 총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쾌하고 따뜻한 상식 파괴에 대해 이야기하는 나비스쿨에서 펴낸 사이토 히토리의 상식을 깨부숴라였습니다.